네, 이번 시간에는 압구정 상구역의 국제 현상 설계 공모 내용이랑 서울시와 히림건축 간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해안하고 히림. 정말 유명한 회사들이잖아. 해안, 히림. 뭐 우리가 건축 전공은 아니지만 지금 그 3대 회사 치면은 뭐뭐 생각나? 사모가 끼지 않나 여기가? 사무가 끼지. 그치?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건축, 우린 일반인은 아니지. 이제 도시 이쪽 같은 유사 분야의 전공자인데 해안이랑 히림은 내가 봤을 때 사무를 제외한 1, 2 탑인 것 같아. 사무는 어차피 삼성 계열이고 삼성의 물량을 많이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해안, 히림 국내 건축계에서는 원탑, 투탑 회사들이다. 그래서 좀 알고서 진행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서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일은 결국 나는 세 가지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 첫 번째 전쟁은 이 세계 공모에 대한 해안과 히림의 전쟁이었던 거지.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건 그 내용. 해안과 히림의 제한 내용. 그렇지. 조합이 주관이 돼서. 그렇지. 자, 그럼 이 해안과 히림, 그러니까 국내 1위, 2위 회사, 아니면 국내 진짜 탑 회사가 정말 욕심을 내는 단지가 압구정 3단지였어. 그리고 이제 신속통합계획이 발표가 되고 조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져갈까 공모를 냈고 거기에 당연히 들어온 게 국내 탑 회사 두 군데가 들어왔지. 히림건축은 내가 알기로 종사자가 유일하게 건축사무소 중에 1000명이 넘는 회사로 알고 있고 해안건축도 한 6, 700명. 진짜 대형 회사들이지. 해안건축 건물 많이 샀더라고 요즘. 조금 지나가다 보면 강남에 건물이 하나씩 늘어. 그만큼 일도 많이 하고 수입도 나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좀 이 공모 지침 설명을 하기 전에 아까 이제 들었던 얘기들은 해안이 신통 계획을 했다. 먼저 수주를 해서 일을 했던 그러니까 이 정보, 이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전 작업을 했던 회사가 될 거고, 히림은 그 일을 뺏기 위해서 경쟁 상대, 그러니까 도전자 제안을 해안보다는 조금 공적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현상 공모가 시작이 된 것 같아. 여기서 해안은 자기가 이걸 했다 보니까 이걸 깰 수 없을 거야. 깨는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양념 정도 첨가하는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지. 잘 알지만 단점으로는 지켜야 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히림은 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었다. 뭔가 이런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 장단점도 있고, 나는 해안, 그 다음에 히림 사무 쪽 이랑도 많이 일을 해봤어.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국제 현상들도 그쪽 팀이랑 일을 해봤는데 사실은 해안 쪽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아이디어들이 좋아. 히림도 마찬가지고. 히림도 디자인이나 이거는 진짜 국내에서 탑이고 세계적인 이제 회사들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볼까? 제목은 기호 1번 해안 건축 컨소시엄은 하이그로브 압구정, 그다음 히림 건축은 더 압구정. 이름에서 보면은 하이그로브 뭔 뜻인지 알고 있나? 하이그로브? 뒤에 나오더라고. 나도 처음 봤어. 나 처음 들었지만. 저기 영국 어디 쪽에 있는 되게 풍부한 뭐 숲과 이런 것들을 모티브 했다고 해서 이제 약간 하이그로브 압구정. 근데 저 하이그로브가 말은 뭐 숲이겠지만 저 말 속에 그 어감에서 이렇게 묻어 있는 것들이 있어. 하이, 약간 높고, 너희들 높고, 뭐 그다음에 생활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지위도 높고, 뭐 그런 것들을 좀 품고 있는 것 같고, 더 압구정 마찬가지야. 더 관용사잖아. 유일한, 너희들만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약간 상대사 두 개사들도 다 생각을 하고 네이밍을 지었던 것 같아. 그럼 빠르게 해안에서 제시했던 현상 공모안 그리고 히림건축안을 좀 볼게. 자, 해안건축 컨소시엄이야. 멋있어. 그치? 조감도를 보면은 모든 게 멋있는 거야. 저기 오른쪽에 조금 글씨가 깨지긴 하지만 하이그로브라는 내용들도 있고 총 9가지를 제안했는데 이것들은 상대 컨소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여기를 보면은 약간 조금 정형화되어 있다. 정형화되어 있다는 느낌들하고, 그 다음에 그 필수는 아니었지만 성수에 있는 보행교를 제시를 했고, 오히려 축이 그 공공보행 통로 신속계획안은 사선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갑자기 그 남북의 중심의 가운데에 딱하니 일자의 큰 축이 생겼어. 그리고 이제 압구정 9가지 제안들은 있는데 뭐 그것들은 자세히 보게 할게. 자, 이게 배치도야. 약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숲과 이런 컨텐츠를 한 것과 좀 표가 나는 것 같아. 되게 그린하지. 보행도도 한강과의 연계성들도 잘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새로운 축이 하나 생겼어. 그리고 신속통합계획에서 했던 이 공공보행 통로는 없어졌고, 얘는 어디 갔을까? 그건 좀 찾아보자고. 자, 압구정에서 상하까지 이어주는 녹지축. 그리고
뭐 얘 뭔가 되게 궁금한 가운데 뭐가 있어. 한번 보자고. 뭘 제시했는지. 배치는 똑같아. 아까 얘기했던 전 남양 배치. 모든 동의 남양 배치를 건축 설계로 제시를 하고 있지. 그리고 준주거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공유 배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불가사리 모양을 하는 게 그러니까 100% 남양도 보이고 100% 한강도 보인다는 거지. 한강뷰.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강남 쪽에서의 건축 배치 한계가 그치. 남양은 남쪽에 있으니까. 위치로 하면 북쪽이 안 보인다, 음. 한강이 안 보인다는 거였는데 그걸 어쨌든 압구정이니까 압구정 튀어나와 있는 저 입지적인 걸 잘 활용해서 한 거지. 근데 이거는 뭐 전제였던 것 같아. 자, 컨소시엄 입체적 레벨 계획인데 이 이제 단면도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조금 그게 갈리는 것 같아. 자, 아까 궁금했던 신속통합 계획에서 공공보행 통로가 어디 갔냐면은 지하 3층으로 박아버렸어. 내려버렸지. 그러니까 지하 3층. 그러니까 외부인은 여기서 내려서 우리 단지로 들어오지 말고 저까지를 지하 3층 공간을 통해서 접근을 해. 왜? 지상의 공간은 우리 입주민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쓸 거야 라고 해서 요 공공통로를 지하층으로 내렸고 그 입주민과 그 외부인의 동선을 아예 분리시켜버렸어. 입체적으로 분리시켜버렸어. 그리고 아까 저번에 뭐 우리가 둔촌주공이나 나머지 때도 많이 얘기했던 그 커뮤니티 시설들을 머리를 많이 썼던 것 같아. 그 용적률 개념이 적용받지 않는 지하 공간에 놓으려서 그 용적률을 순수하게 주거로만 쓰일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했고 프로그램들은 어마무시해. 문화시설, 교육시설, 뭐 스포츠 없는 게 없을 것 같고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 살고 싶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외부 공간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한 것 같아. 외부에서 우리 단지를 봤을 때 이미지들이 어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한강을 비추는 텐데 그 다음에 뭐 랜드마크 근간 조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기는 어딜까? 멋있네. 저기 살고 싶네.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계획을 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사업성 추진 방안을 해서 아까 역세권들 활성화하는 준주거에서 특화 건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행동선에 끌어들이고 저기 상가들이 원래도 좀 많이 요즘은 안 하려고 해. 상가 미분양률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는 워낙 입지적으로 압구정역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뭐 최적의 계획안을 내놓지 않았을까? 결국은 압구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었던 게 현대백화점이잖아. 바로 앞에. 압구정의 그 상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건 현대백화점인데 근데 준주거로 이제 전면부를 좀 올리다 보니까 그 준주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주거 시설의 일부 가져가야만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말했던 대로 비분양이 나면은 이제 사업성 저하로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사업성 제고 방안으로 해안이 제시했던 건 저거를 대형 유통사한테 유치를 해서 맡기겠다. 결국은 백화점이 하나 더 생긴다. 일종의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누가 들어올까? 저기는 그렇게 된다면 현대의 경쟁사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현대가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확장 개념으로. 현대백화점에서의 압구정점은 상징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 현대백화점 측은 저 압구정점을 계속 증축을 계속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 그거를 개토해가지고 더 증축하려고 하는 많은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현대백화점이라면 이거는 안 뺏길 거야. 그치. 잠실이 롯데의 중심지라면 이쪽은 그렇지. 현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어찌되었든 지금 그 해안에 대한 부분은 그 기존의 본인들이 참여했었던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안했던 그 대각선에 대한 도시축은 숨기고 그렇지. 어. 유지하되 지하로 구체화하고. 이 압구정 단지 사구역 안에서의 정중앙으로서 단지 배치가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단지축을 더 되살린. 근데 그렇지. 저것도 있어. 저 앞에 아까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 잠깐 나오는데 저 압구정 이쪽 압구정역에서 우회하는 패스를 따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여기로 가면 된다라고 이제 우회 통로를 만들어서 서울시를 설득할 생각이었겠지. 그치. 그 요 우회 통로는 이제 도로 가로변인데 가로변에 이제 상가 시설들이랑 단지 내 상가들을 좀 배치해줘서 돌아갈 수도 있게 하고 신속통합계획에서 제시했던 공공보행 통로는 지하 공간으로 유지하면서 여기도 지하 공간이니까 뭐 비 와도 쾌적하고 날씨 더워도 쾌적한 보행 통로는 우린 냈어. 하지만 그 공간이 이제 경관적으로 열리거나 실제적으로 도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돌아가거나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된 거고 그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 보자고. 히림건축 컨소시엄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신속통합계획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뭐 적은 용역비로 적은 이제 그 비용으로 이제 해안에서 작업을 했지. 뭐 작업을 했는데 히림은 그걸 이기고 싶었을 거야 상당히.
이기고 싶고 어떻게든 이 300억이나 되는 건축 설계 이것들을 따내기 위해서는 해안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것보다 되게 위험하고 또는 되게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것들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또 다른 거는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의 1번, 2번을 결정하는 거는 조합원이잖아. 그치? 그 조합원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히림이 머리를 잘 썼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 조합원님을 위한 특별 제안을 합니다. 서울시 주민, 서울 시민들은 안녕. 투표를 해주시는 조합원님 제안. 그 다음에 랜드마크. 요 조건들 봐도 아 뭔가 일반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들이랑 달라. 뭔가 이렇게 위에 붙어 있고 우주선 같은 것들이 뭐 착륙해 있고 뭐 그런 것들 하나씩 볼까? 자. 서울시의 신속통합, 여기서 히림 컨소시엄은 그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제기를 하고 있어. 기존에 이 문제점들은 서울시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상대사인 해안 너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야. 너희는 이런 것들을 제시도 안 했어. 라고 상대사를 한번 헐떡고 지나가는 상당히 고퀄 전략을 쓰고 있어. 자, 669m까지 보행교로 이어지는 이 단지, 이 공공보행 통로로 단지는 양분화될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우선 한번 협박을 하고 가는 거지. 야, 이것 때문에 막 사람들 들어오면 너희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고 뭐 이럴 거야. 범죄 얘기도 할 수 있겠지. 범죄 얘기, 그다음 요즘 좀 세상 흉흉한 칼부림 얘기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지. 이해는 되지만 그리고 300% 기준 이런 게 있는데 짠 우리는 이렇게 했네. 너희가 갖고 저 하나의 단지야. 외부로 돌릴 거야 공공보행 통로는. 용적률 300인데 우리는 360을 줄 수 있을 것 같네? 그리고 뭐 100% 정면 조망, 임대주택이 없어. 임대주택은 다 밖으로 뺄 거야. 그리고 그래서 용적률이나 모든 것들을 올려서 너희가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데 우리의 안을 선택을 해야만 해.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 공공성과 사익성 얘기를 할 때 압구정의 장점이 자기들만이 고립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독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그 히림의 안은 저 3종 일반 주거지역 저 위에 동그랗게 돼 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가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했어. 그러니까 공공보행 통로도 뺐고 임대주택도 뺐고 일반 분양도 뺐어. 오로지 조합원들만 들어올 수 있게 저길 계획하고 나머지 다 준죽으로 몰아버린 거야. 임대주택 일로 가. 무슨 소셜믹스? 개나 줘. 일반 분양도 절로 가. 우리는 아무도 안 어울릴 거야. 우리는 우리끼리만 정말 프라이빗하게 잘 살 거야 라는 이 좀 잘 사는 분들의 그 심리를 정말 이렇게 살살 잘 긁었다고 볼 수 있지. 보행구의 위치도 지금 여기 서울시 안은 일자로 쭉 뻗는데 지금 옆으로 틀었잖아? 그렇지. 틀면 당연히 그 성수하고 연결이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조감대 보면 얘가 S자로 휘는 거야. 그래서 보행교도 S자로 휘는 걸로 제안을 한 거지. 히림건축, 뭐 단지 배치 이런 것들에서 조감도에서 볼 수 있는 특장점은 이런 새로운 랜드마크 건물에 대해서 좀 힘을 준 것 같아. 저게 이제 커뮤니티 시설인데 이제 높은 공간에 있으면서 이제 품격도 높이고 물론 공사비도 높아지겠지만 근데 많은 것들 스카이 브릿지는 요새 이 정도 되는 분노 단지들은 다 하더라고. 그치. 이제 트렌드가 됐어. 아니 한 2개 동 정도 이어주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얘는 3개 동을 이어있더라고. 저 우주선 모양으로. 그렇지. 그게 조금 특이한 거야. 저 3개 정도 동들 중에 이쪽은 이제 70층. 그치. 최 높은 층을 주고 여기도 50층 이상의 랜드마크를 주면서 뭐 다른 동들보다 저 3개 동은 나중에 훨씬 분양가나 판매가 비싸지겠지. 그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 히림 쪽 거 봤을 때는 그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단지 내 중앙에 지하에 두면서 모든 동의 사람들이 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쪽은 좀 랜드마크가 되는 3개 동들의 주민들의 약간 좀 사이와 아니면 저기 사람들이 조금 더 이용하기 편한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어. 히림건축 컨소시엄 보면은 뭐 다 녹지녹지해. 근데 얘네들 뭐 뒤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바닥 레벨이 아니더라고. 바닥 레벨이 아니고. 바닥에 다 들어 올렸지. 근데 이것들도 되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 건폐율이 70이 넘어. 그러니까 1층은 다 건물이 꽉 차 있다는 거거든. 건물이 꽉 차 있고 2층 이상 레벨에다가 그 옥상 녹화 같은 개념이지. 건물 1을 녹상을 시키면서 그 평면 레벨을 다 2층으로 들어 올렸어. 그러니까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녹색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덕계공원이라는 게 높을 수밖에 없잖아. 그 높이로 전체를 들어 올린 거야. 한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레벨을 맞추고 단지를 모두 높였고, 자, 이 한강의 선라이즈 뷰, 새로운 이제 특화 공간인데 그 커뮤니티 시설을 높은 공간으로 올렸지, 하늘로. 그래서 진짜 높으신 분들 높은 공간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충분한
이런 생활을 즐기세요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 이거야 위안 헤리티지 워크 특화인데 건폐율이 70인 것들이 난 처음에 왜 여기가 건폐율이 70이나 나왔지? 내가 물어보기도 했잖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오타 아니야? 근데 1층 전체가 건물이었어. 1층의 바닥 면적의 70% 이상이 상가, 특화 상가라고 하는 헤리티지 워크의 건물이었고 그 2층 이상 레벨이 다 데크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면서 한강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동선이. 저 말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 저 24시간 개방되는 공공포인 통로가 아닌 조합원만을 위한 헤리티지 워크 특화. 그치. 정말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시비 거는 거거든. 계속 그거를 긁고 안 있어. 때는. 그러니까 해안 너희는 잘못됐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친톡통합 계획안이 해안 거니까 해안이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계속 어필을 하고 있지. 그것들이 잘못했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설계 공모에 대해서 좀 종합을 하면 해안건축 컨소시엄은 신속통합계획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큰 문제 없이 대부분의 규칙 규정을 지키면서 약간 차별화된 제안들을 하고 있어. 해안에서 조금 차별화됐다는 거는 공공보행 통로를 지하로 내리고 돌렸다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 솔직하게 기존에 자기가 해왔던 작업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 높이가 75층이다 정도였던 것 같아. 높이 올리고 그 정도에서 이제 좋은 안, 되게 참 좋은 안이지. 저 정도 안 만들기 쉽지 않은데 를 제시를 했고, 힐링 건축은 해안에서 작업했던 거 기존의 그것들을 하나 더 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침을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해서 좀 리스크 있지만 좀 날카로운 안을 만들었지. 문제가 되고 내가 조금 이상한 것들,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건폐율 73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어차피 그 공간 지하 1층을 넣거나 해도 충분히 똑같은 공간이 나왔을 텐데. 근데 건폐율은 우리나 관심 있지. 아무도 그렇지. 지적을 안 해. 관심이 없어. 근데 사실은 건폐율이 건폐율 느낌으로써 1층에서 사람들이 느낄 휴먼 스케일을 느끼면서는 닫혀있고 열려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거든. 근데 얘는 여하튼 그 2층을 올렸으니까 새로운 공간의 제시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 문제가 되는 이 용적률 299, 300에 딱 맞추는 거와 무슨 300 같은 소리 하고 있네. 360으로 떡하니 그냥 무시하고 내버린. 준주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요 세대수의 차이는 글쎄 임대주택을 소셜 믹스 필요 없어. 그냥 밖에다가 해서 이 준주거에다가 이제 밀어버린 요것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 아까 봤듯이 전체 세대수가 3,900세대야. 그럼 이제 해안에 아는 3,900세대에 임대를 더하면 저 정도가 나오는 거지. 맞지. 근데 히림은 그냥 임대가 없고 그냥 순수하게 1대1인 거야. 그치. 조합원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 다른 것들 임대 뭐 일반 분양은 다 준주거로 몰아버리고. 그렇지. 아까도.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른 뭐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 세대들은 약간 조금 위치가 안 좋잖아. 어디 대중교통도 그렇고 학교도 그런데 여기 임대 세대는 또 그렇게 위치가 나쁜 편도 아니야. 어찌 보면. 좋지. 그러니까 좋은데 약간의 또 할 얘기는 있는 거야. 그렇지. 지금 요 단지 말고 지금 최근에 이제 개포 쪽 먼저 조성되는 쪽에 보면은 난 너무 그 지역 지나다닐 때 그런 느낌도 들어. 아파트의 외관의 형태 자체가 달라. 그리고 건물의 느낌이하고 이런 것도 다른데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살고 싶을까? 물론 뭐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문제가 있을 거야. 그거 차별과 이 편견을 몸으로 버텨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서 그 소셜 믹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향후에 나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봤으면 좋겠어.